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소개해드릴 아이들이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이든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많으신데. 뒤쪽에 계신 분들은 좀 안 보이실 텐데, 앞에 빈자리 여기도 하나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 혹시 좀 나오셔도 괜찮으신데요. 이게 괜찮으세요? 잘 보이세요? 그냥 말로만. 네, 한 자리 정도 여기 있습니다. 저기도 한 자리 있습니다. 이건 같은 시간 오셨는데, 이쪽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업인 모임에 가서 잠깐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다들 올해도 걱정이지만 벌써 올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도 걱정이지만 내년도 걱정이고 사실은 갈수록 더 걱정이 늘어나는 것 본인도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도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제가 어제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다가 지방에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값이 휘발유가 1395도 있더라고요. 아니 싸져서 좋긴 한데 뭐 물건값 내려가는 게 워낙 익숙지 않아요. 하긴 계속 오르기만 했지 이제 내려가는 게 익숙지 않은데 근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것이 휘발유 기름값 이게 휘발유 값은요 이게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물론 생산량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으면 휘발유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값이 떨어지면 원유가 $50 리터로 떨어졌잖아요. 국내산 브렌트가 이렇게 떨어지면 특히 러시아 경제 지금 모라토리엄 얘기도 막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국제 경제가 좋지 않은데 그게 이제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경제 문제가 이제 침체가 되면 개인의 경제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우연히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노후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5억 있어도 10년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벌써 한 달 전쯤 기사입니다만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돌파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부채는 사실 성격이 좀 중요합니다. 부채가 많고 적으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부채가 생산적 부채가 있고 소모적 부채 또는 악성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있는 이 부채의 경우는 규모도 클 뿐 아니라 내용도 썩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가정경제들도 지금 뭔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많은 신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ACN 사업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ACM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저는 이 사업한 지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세종이라는 인물을 공부하던 인문학부였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역사적 인물 가운데 이제 아주 제가 존경하게 된 세종대왕을 공부하고 가르치던 인문학부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리더십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유명한 대중 연예인이죠. 이제 가수 이준희 씨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같이 동참하게 돼서 만들어진 게 학교인데 대한학교인데 학교 세우는 일에도 약간 관여를 했었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이게 사자 붙은 게 사기치는 기관은 아니고요.
이게 사단법인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저쪽에다가 뭔가를 하려면 월급 주는 건 고사하고 자기 돈과 몸을 좀 갖다 떼워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에이션 사업을 해서 저런 기관들에 제가 일정한 기여도 할 수 있게 됐고 누구나 다 돈과 시간에 있어서 좀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한 가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참 열심히 일해도 늘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봉착해 있는데 저는 3년 반 전에 이 사업을 소개받고 느낌이 그랬습니다. 이거 말된다, 괜찮겠다, 그리고 뭔가 비전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이제 듣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비즈니스가 제대로만 이해되고 제대로만 정착이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원하고요. 이런 일을 할 거고 경제적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삶을 살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똑부러지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당장 급박한 문제들 앞에서만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던 와중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니까 쉽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배운 게 몇 개 있죠. 질문은 가볍게 던지고 지나가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밤에 잠자다가 신령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원하는 거 3가지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기회가 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앞에 오신 분이 처음 뭐라고 신령님이 나타나서 3가지 들어줄게. 그럼 뭘 얘기하시죠? 이 생각하다 보면 3초가 지나요. 3초 지나면 신령님 사라져버린다. 알았다 뿅 하고 가버리시거든요. 재밌는 의화하긴 한데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아주 지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돈 3가지를 다 얘기하신 그분의 절박함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아쉬운 것은 돈의 액수가 없어서 제가 100원 3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3초 안에 대답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다이렉트로 얘기를 3가지 정도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우리가 안 가지고 사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층 집에 살고 있다면 좀 더 5층 건물을 하나 짓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죠. 5층 건물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5층 건물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갖는 것과 그 소원을 디테일하게 내가 그리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걸 안 그리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저는 설계사가 아니니까 5층을 짓고 싶다면 내가 그 원하는 그 건물을 설계를 해줄 설계사도 찾아야 하고 그걸 지을 수 있는 돈도 얼마쯤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런 거 할 때는 혼자 돈 다 들이지 않잖아요. 레버리지, 은행자금도 이용하는데 은행자금은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건데 대부분 저 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거 지을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되면 그냥 그때 생각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비즈니스도
실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전이 좀 있어요. 정말 저희에게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전이 있어야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몇백만 원 벌자고 그냥 부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 단순히 나 지금 가정소득이 한 500만 원 되는데 한 100만 원만 더 벌어볼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청년 실업률이 15%, 20% 실질 실업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통계 수치가 실제적으로 발표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청년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면 예전에 1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실질 실업률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이런 수치들을 보면 이게 청년들이 나름대로 스펙도 쌓고 경험도 쌓고 해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도 물론 20대 초반에 청년들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만 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전업외인금 세대의 은퇴 시점이 지금 계속 들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58년 개띠가 유명한 이유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단일 연도로는 가장 많은 게 58년이라서 58년 개띠가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전업외인금 세대의 중심 세대에 있거든요. 앞뒤로. 이분들이 이제 벌써 15년이니까 연세가 60이 되시려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은퇴를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 명씩 떨어져 나옵니다. 이거 어디 가죠? 5억을 모아놔도 10년을 못 버틴다고 하는 기사와 가계부채와 58년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 실업과 세계 경제를 하락하고 그러니까 희망적인 뉴스가 별로 안 보여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또는 영구리 아니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직업을 지금쯤 하나쯤 생각을 해두기 위해서는 이런 비전, 자기 삶에 대한 비전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여기 제가 각자 내가 원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한 달에 한 월 2천만 원, 2,50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너무 황당하고 뜬금없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이 좀 보이시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황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 한 달에 한 2, 30만 원 버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능력이 안 될까요? 여건이 안 된다. 그 여건이 제가 보니까 마음에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고지에 올라보기 전에는 그 고지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짐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소득을 돌파해서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보다 쉽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드리는 노력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직장 생활할 때 드리는 노력의 절반만 들여도 이 소득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묶여가지고 30년, 20년씩을 견디지 않나요? 그놈의 안정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우리가 툴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호미와 삽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1년에 내가 100평을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평. 먹고는 살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10,000평의 땅을 저한테 부쳐 먹으라고 준다면 제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손에 삭과 후미를 쥐고 이것에 의존하는 한 그것은 저한테 줘봐야 그림의 떡이에요. 1년간 부쳐먹을 수 있는 제 노동력의 한계는 100평이거든요. 그러면 삭과 후미를 쥐고 있는 한 이건 못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패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 다음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내 일에 내 노동력의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5층짜리 집을 못 짓는다는 거죠. 비전이 와도 그 비전을 내 걸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툴이 바뀌면 돼요. 툴, 도구가. 삭과 후미를 내려놓고 10,000평을 주더라도 아니 10만 평을 주더라도 그에 걸맞는 도구가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삭과 후미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만 익숙했던 내가 어느 날 우연히 트랙터라는 걸 봤어요. 저거면 10,000평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삭과 후미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되 틈틈이 트랙터는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또는 저걸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트랙터 운전법을 조금씩 익혀서 하다 보면 10,000평 아니라 10만 평도 될 거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미국처럼 100만 평을 주더라도 비행기로 싣고 있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툴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데요. 툴에 대한. 내가 쥐고 있는 생산적인 툴이 과연 이게 최선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한 번쯤 회의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경제 상황을 미리 언급한 이유는 그게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 아무리 많이 여쭤봐도 그분들이 지금 엄살 피우는 거 다 알거든요. 그냥 안 좋아요. 이런 거 엄살하고 잘 되는데 엄살 부리는 거 하고 진짜 안 좋은 거 하고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득이 결코 그림의 떡만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툴을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ACN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능력보다 도구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절감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일에 대한 방식과 그걸 이루려고 하는 도구의 문제를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에 관해서 이런저런 책들도 읽었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작년 12월에 미국에 가서 이제 이분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알 토마스라는 분인데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란 이런 거죠.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억이 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물론 이분은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ACN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 안에서만 연간 소득이 50억이 넘는 분입니다. 연동이 50억이 넘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거지로 살다가 50억을 넘겼다면 역시 또 하나의 성공 신화에 불과한데 이분을 제가 소개해드릴 이유는 이분이 ACN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도 여전히 억만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백억짜리 저택을 30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본인 말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굉장한 부자이시고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 지점장이 아니고 은행 소유자입니다. 유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뽑아내는 거 있죠. 유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말이 되는 부자입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땅 좀 많고 돈 좀 많은 건물 몇 개 가지는 그런 정도의 부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제가 볼 때 굉장한 부자세요. 그리고 성공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 12년 전에 이 ACN 사업을 가만히 듣고 이거 멋있는 사업인데 하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연간 소득이 50억을 넘겼어요. 근데 이 사업을 제가 듣고 3년 반 전에 저희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때 그 말도 못할 뻔했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선생님에게,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이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나 개인적으로 부는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부자 코치가 내 인생에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 여러분 계세요? 네,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무슨 일이죠, 이게? 솔직히, 정말 원하는 것을 왜 안 배우시죠? 그렇죠. 어디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부자라고 저 사람 알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쫓아가서 얘기하는데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고, 네. 이 신기한 노릇이에요. 피아노를 배우든 수영을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우리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돈 버는 일은 그렇게 안 배워요? 저는 여기서 배운 게 뭐냐면 3년 반 동안 제 나름대로 배운 것은 부도 배우면 된다. 수천억 부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백억 정도의 부는 배우면 됩니다. 그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 돈에 관한 한 더 이상 더 벌어야 된다는 욕망을 가지지 않아도 될 법한 부자가 ACN 비즈니스를 탁 보는 순간 이거는 뭐가 있어라고 해서 탁 잡고 그걸 해서 또다시 50억 이상의 연봉, 사실 50억이 넘는 돈을 매년 벌어들인다는 건 50억을 벌어놓은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소득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분들은 도대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 중에, 여러분 돈 버는 일에 관해서 제가 원리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리지듀얼 인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레버리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부는요, 한 번 일하는 것에 의해서 꾸준히 돈이 나오게 하는 것이 리지듀얼 인컴입니다. 이런 돈벌이가 있다면 이걸 하십시오. 내가 하루 일하고 일당 받고, 한 달 일하고 월급 받고, 1년 일하고 연봉 받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일을 딱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꾸준히,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돈이 나오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R. 토마스라는 분은 ACN 사업을 보고 딱 그런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감각이 있죠. 촉. 우리말로 하는 촉이 있는 겁니다. 부의 촉. 두 번째는 본인의 노동력의 한계, 본인의 지식의 한계 아래서만 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의 역량의 밖에서도 소득원이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본인의 거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라고 해요. 지렛대.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한 번 한 일에 의해서 꾸준히 소득이 되는 일과 내 역량 밖에서 일어나는 지렛대 원리가 동시에 작동되는 일이라면 그건 무조건 하십시오. 저는 ACN에서 바로 그 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만 더해지면 재정적 자유는 그냥 오는 것입니다.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간단 명료한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10여 년 전에 바로 본 R. 토마스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히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이분은 정확하게 부의 원리를 꿰뚫고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역시 마줌마는 월급 200만 원의 함정에 빠져서 이 원리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저도 얼떨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배운 건데 이런 배움이 꾸준히 시간만 이제 여기다 더해지면 그래서 자유는 원리를 따르면 돼요. 비전을 세우고 툴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부에 대한 원리를 배워서 그걸 따르면 재정적 자유를 온다. 정말 간단한 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니까 세계적인 부호인 도널드 J. 트럼프 회장님 같은 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수많은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방송국의 물론 부동산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에 한 분입니다. MBC 방송에 나와서 직접 어프렌티스 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옆에 서 있는 이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은. 예. 어떤 분은 딸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부인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세계 미인대회 개최권 2개인가를 갖고 있어요.
미스 유니버스인가 뭐 이런 게시판 가지고 있는데 뭐 거기서 픽업하지 않았을까. 네. 자 어쨌든 뭐 여자분들 느낌은 제가 전혀 모르겠으나 남자들은 다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도널드 J 트럼프 회장님이 이 비즈니스를 직접 홍보를 합니다. 이 사업하라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분하고 이 세 분에서 합해서 네 분이 이 ACN의 창업자인데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지금까지 동업을 했어요. 20년 동안 동업했으면 그분들 인격은 일단 접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어쨌든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도 또 이 사업을 하라고 하고, 역시 옆집 아줌마는 아직 끝반대하고 있고. 여러분, 이 사업, 이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말대로만 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 솔직히 다 들어요. 근데 말대로만 되게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대형 비즈니스는요, 개인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레버리지 이펙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렛대 원리는요, 내가 하는 일은 지렛대 길게 세워놓고서 끝에서 누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진짜는 지렛대가 하는 거예요. 그 지렛대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 22년 전에, 이제 22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설립해서 현재 24개 나라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통신과 에너지, 금융, 홈서비스 분야에 직접 판매 중에 세계 최대인데 이동이 없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1% 미만이고 전 세계 회원들을 한 개의 컴퓨터로, 즉 원서버로 운영합니다. 즉 한국에서 사업 자격을 얻으면 현재 진출한 24개 나라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전기 고객을 만들고, 독일에서 가스 고객을 만들고, 호주에서 인터넷 고객, 핸드폰 고객, 캐나다에서 전화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 세계적인 유명한 매거진들, 잉크포춘, USA 투데이, 석세스 같은 100년 이상 된 매거진들이 이 사업을 극찬합니다. 그리고 월가, 미국의 세계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는 월가에서 나오는 아주 그 경제지 중에 보수적인 경제지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전화하고 전기 쓰고 문자 보내고 인터넷하고 TV 보고 가스를 쓰는데 그게 켜져 있으면, 그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이거 키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키고 살았고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키고 살 텐데,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돈을 받는 분이 계시고 누군가는 돈을 내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내고 계셨다면 받아가면서 삽시다 하는 제안을 소박하게 먼저 드리는 건데요.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굉장한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고 지금이 프라임 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분야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분야에 대한 부자들, 이 사업을, 이런 류의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쭉 이제 숫자로 표현해 보니까 50명의 부부들을 꼽아보니까 연봉이 100억, 70억, 60억, 50억, 40억씩의 연봉들을 가지고 가요. 세계 글로벌 기업 CEO들의 연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ACN이라는 사업을 하신 분이 57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60억이 넘죠. 뭐 40억, 30억, 20억 이런 어마어마한 연봉들을 벌어가는 분이 이 50명의 부호들 가운데 11명이나 있고, 이건 퍼센트로 하면 20%가 넘습니다. 한 개 회사가, 수만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성공을 거두어낸 이 ACN이라는 사업 정보를 한국에서는 잘 몰라요. 아직 99%가 몰라요. 이제 겨우 1% 미만이 약간 접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대통령 후보쯤 되는 사람이, 또 수많은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까 동영상 혹시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분은 부자, 원래 돈이 많죠. 출판 분야에서 또 리더십 분야에서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 같은 분이 이 강연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recommend highly 하여튼 그 영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세계적인 리더십이거든요. 존 맥스웰 목사, 리더십 분야에서. 자원개발, 사람을 개발하는 일. 그런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저는 ACN을 강력히 추천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이런 데이터들이 기껏 선진국 시장 20개 나라에서만 1%를 가지고 이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이 사업을 검증하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낸 후에 가장 미지의 땅이자 동시에 기회의 땅인 이 아시아에 진출을 했는데, 그 첫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 헤드쿼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로 쫙 퍼져나가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찬스. 어마어마한.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넓은 아시아를 향해서 이제 스타트한, 이제 한국에서 4년간 겨우 기초공사를 조금 한 그런 정도의 비즈니스를 지금 오늘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를 접하다 보면 뭐 초록이 동색이라고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다단계니 피라미드를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원리를 조금만 알면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은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밑돌 빼서 밑돌 개고 사람 끌어들여서 돈 벌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도널드 제이 트럼프 같은 분들은 자기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란 이름 석자와 사진을 쓰는데 그 가치만 1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회사를 전격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그것도 TV에 공중매체에 나와서 홍보하겠다고 할 때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데미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스타일.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비즈니스를 홍보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원리에 맞고, 아까 그런 억만장자들이 또다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어떤 부자는 또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우 4년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심지어 재벌 3세에 이르는 분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전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아시아 시장, 이 넓은 아시아 시장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 본사 전경이고요. 캐나다의 호주의 네덜란드에 각 대륙별 본사가 있는데 바로 이 아시아 본사, 아시아 헤드쿼터가 지금 이곳 우리나라 서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찬스를 꼭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즈니스 컨셉은 이런 겁니다. 어느 집이나 인터넷, 핸드폰, 전화, TV, 전기가스, AT, 신용카드 쓰고 컴퓨터 쓰면서 한 달에 요금을 30에서 50만 원 정도 내고 삽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갈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런 아이템 전체를 내가 하나의 전부 다 모아서 이거 전체를 내가 대리점 자격으로 고객을 만들면 그 요금의 1에서 10%를 내가 꾸준히 소득으로 받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 켜면 돈 들어온다. 이 스위치들을 켜고 사는데 이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이 정보를 모르면 안 들어오고 듣고도 안 하면 역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는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 아까 알토마스라는 분이 얘기한 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꾸준히 돈 들어오는 일이면 좋겠다. 노동소득이 아닌 거죠.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이 말 맞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린 이후에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일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성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충입니까? 갈림도 먹어보는 거죠. 오르지 못하려면 뭐라고요? 왜? 쳐다보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혹시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연동 1억, 연동 5억 왜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땀 흘려 일해야 그게 진짜 돈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들 전부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했는지 제가 솔직히 음모론이 생각이 돼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데요, 부자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 한 일에 의해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본인의 노동력, 본인의 역량 범위 밖에서도 소득과 연관될 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염두에 두십시오. 자, 이제 보십시오. 이거는 한 번 내가 고객을 만들면 매달 3,000원, 5,000원, 만원씩 따박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내고 계신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이 지금 누군가는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그 중간에서 그걸 연결했던 누군가는 한 번 핸드폰 개통해줬다는 이유로 매달 여러분 요금의 몇 %를 받아가고 있다고. 대리점이 저보다 부자입니다. 우리보다 부자일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아이템 볼게요. 통신 3사. 우리는 이 세 개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과 TV를 보는데 이 세 개 회사의 대리점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과 TV. 두 번째는 핸드폰. 역시 통신 3사의 핸드폰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이폰 지금 막 인기 있죠. 갤럭시 노트 4 인기 있죠. 이런 것들 G3 또 인기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4통신이라고 하는 알뜰폰. 이거는 아까 보신 통신 3사 외에 추가로 있는 겁니다. 본인의 단말기 그대로 쓰고 번호도 그대로인데 10만 갖다 끼우면 요금을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적으면 5%, 많으면 30%까지 저렴해집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요금제 보시면 저희 집은 여기 있는 요금제 뭐 6기가에 4만원, 10기가에 4만 9천원, 9기가에 5만 9천원 무제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요금제를 쓰기 전에는 쓰기 전과 쓴 후에 저희 집 전체 4식구가 사는데 요금제가 대략 한 6만원이 줄었어요. 요금을 내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혜택이에요. 6만원을 줄였어요. 두 번째, 이런 고객이 점점 제가 권유했죠. 이런 요금제 있는데 쓰지 않겠냐고. 어제도 제가 한 분에게 사업 소개했다가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집안에 그게 다 묶여있대요. SK가 뭘로 묶여있대요. 그래서 묶어서 평생 쓰면 부자 되겠냐고. 절대 안 되거든요. 묶어놓은 이유가 뭔지 그 저희를 또 알아야 돼. 묶어놓는 이유가. 왜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기회를 묶어놔서 한 달에 2만원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 성공할 기회를 박탈가. 그거 아끼겠다고. 아니, 솔직히 그리고요, 묶어놓는 거요, 다 여기도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앞에 있는 SK, KT, LG 다 묶어서 쓰시죠,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바꾸면 다 여러분의 매출이면서 묶여요, 다 그대로. 근데 그걸 설명해도 지금 당장 귀찮으니까. 귀찮으니 인생을 망가뜨리죠. 자, 어쨌든 이런 고객들이 생기면서 제가 한 몇만 원을 돌려받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더 재미난 거는, 이런 고객을 한 10명 정도를 만들게 되면 본인의 요금을 또 평생 공짜로 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한 달에 만약에 15만 원의 소득이 매달 꼬박꼬박, 내가 한 번은 한 일로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적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큰 돈입니다. 한 번 하고 15만 원 딱 버는 건 되게 작은 돈인데요. 매달 그게 2년, 3년, 5년, 심지어 10년, 어쩌면 평생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5만 원 아꼈어요. 5만 원 벌어요. 제 돈 6만 원 안 내요. 15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는 거죠. 이 간단한 일로. 이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이 말씀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아이템인 거죠. 이 알뜰폰입니다. 인터넷 전화도 있고 화상 전화도 있고 태블릿 PC 이건 우리 회사 보유한 거고 삼성 갤럭시 노트 10.1 저희 쇼핑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T 캡스라고 보안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세콤하고 경쟁하는 회사죠.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이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게나 이런 곳에 이걸 소개하시면 이것을 만약에 설치해서 한 달에 이용료를 8만원, 10만원, 20만원씩 내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거기서 또 커미션을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저는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아이템들이 다 리지듀얼 커미션, 한 번 한 일에 대한 꾸준한 소득원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으로 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 있습니다. 베네피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뭔가 영양의 균형을 잡고 싶으신 분이 식사 대용으로 한 끼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역시 또 물건 파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는 거지 뭐 그거 억지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잘 먹어요. 너무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요.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 10달 먹어봤는데요. 제가 올해 50인데 배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구소에 있을 때는 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쁘게 살고 움직이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추가 비용이 아니라 원래 있던 비용을 대체하시는 거예요. 밥 먹는 데도 하나도 안 들어요. 집에서 반찬 만들어 먹는 거 다 못 들잖아요. 그걸 대체하시는 거예요. 한 끼에 3,500원꼴밖에 안 해요. 커피 대신에 이거 드시면 너무 괜찮아요. 저하고 만약에 물론 장소가 문제긴 한데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커피숍에 가면 그냥 4,000원짜리 커피숍 2잔 같이 먹으면 8,000원이에요.
그런데 뭐 적당한 장소만 있으면 이거 하나, 두 개 가지고 같이 에너지 음료 먹고,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드시는 분들, 특히 여기 ACN 사업자분들은 저걸 꽤 많이 드시는데, 감기를 안 걸리신다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감기 환자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걸 드시고 감기를 안 걸리신다고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조금 더 있으면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라는 서비스가 이제 우리하고 제휴가 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역시 여전히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꾸준히 돈이 나오는 구조 하나를 또 만드시는 건데, 이것은 모든 소매점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은 이걸 손에 들고도 다닙니다. 자, 여기서 카드가 한번 긁힐 때마다 50원, 60원씩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 수수료를 받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긁어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설치한 기계에서 누군가가 긁으면 받아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알고 자주 다니는 주유소 단골이 있다고 치게 그 주유소 사장님하고 안면을 뜨고 지내요. 내가 부업을 하는데 이거 좀 넣어주실래요? 그래서 그분이 넣어주셨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 주유소에 온 손님이 기름 넣고 카드를 긁을 때마다 50원씩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300대 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치죠. 300번이 긁히면 하루에 15,000원, 한 달이면 40만원 돈이 우리의 통장으로 매달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번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는 뭐죠? 안 해도 되지만 가끔가다 2주에 한 번씩 기름도 거기 가서 계속 넣어주고, 아니면 한 번 됐으니까 이제 딴 주유소 가서 또 기름 넣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어쨌든 이 단말기 서비스는요, 주유소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업점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아이템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안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하루의 휴가를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그날 하루는 정말로 빌려보시고 한번 오시고, 잠시로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4년 동안 ACM이라는 비즈니스가 알게 모르게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제2의 주문기를 발표하는 새로운 전략이 어마어마한 발표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마 저 자리가 될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 그걸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될 겁니다. 거기서 이게 나올지, 뭐가 나올지 저도 아직 전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될 만한 아이템입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죠.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어요. 누군가 에너지 민영화가 된다고 그러면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은 미래에는 엄청난 여기서 부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뭔가를 준비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가스공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해요. 여기서 부가 가난이 좀 갈린다고 보거든요. 에너지 민영화는 아직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러나 선진국은 현재 10개 나라가 민영화 때문에 민영화가 돼서 ACN과 제휴해서 지금 전기가스를 팔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태리 등등의 나라에서 현재도 전기와 가스를 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만 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직은 못 팔고 있는데 언젠가 되겠죠. 페이스북처럼 국경 없이 에너지국이 연결되는 거.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템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서비스라고 하죠. 한 번 꽂히면 계속 돈이 나가는 건데, 한 번 한 일에 의해서 꾸준히 돈을 받는 일, 이게 바로 리지듀얼 인컴, 꾸준한 권리소득을 받게 하는 일이고, 특히 에너지 민영화에서 일본은 굉장히 뜨거운 동네입니다. 2016년 내년에 가정용 전기 판매 경쟁 도입한다. 도요타, 소프트뱅크, 파나소닉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규모만 76조 원입니다. 가정용 전기만. 자, 76조 그러면 도대체 저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잘 모르시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요금이 45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전기요금, 전 세계 경제규모 13위, 15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의 전체 전기요금이 45조. 역시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43조에서 5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친 우리나라의 시장이 대략 100조입니다. 화장품 회사에 붙어먹고 사는 회사가 수백 개입니다. 근데 그거 다 합쳐야 12조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통신 시장만 가지고 100조인 시장을, 단일 시장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이제 시작했다. 특히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감이 안 오시니까 조를 말씀드릴게요. 1조는 이자 계산 안 하고요. 이자 계산 안 하고 매일마다 1,000만 원씩 쓰고 273년 쓸 수 있는 돈이 1조입니다. 그런 돈이 지금 일본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요리백이. 여기에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스타트하시면 내년이 될지 18년이 될지 19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요타 전기가 민영화를 내년에 시작하고 ACN이 뭐 올해도 나가고 각자 각계 전투에서 한 2, 3년 기반 닦고 그리고 나서 우리 협력합시다라고 손잡는 순간 우리는 일본에서 도요타 전기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다나카군이 쓰는 전기요금을 받고 나카지마가 쓰는 가스요금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온라인 쇼핑몰, 글로벌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터넷, TV, 전기, 가스, 핸드폰 등을 다 계약합니다. 24개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는데 이 사업자에게 받는 데는 달랑 125만 원. 이 금액으로 쇼핑몰 하나 받고 컴퓨터 하나 받고 베네비타 세트, 툴 세트를 받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비용으로서는 이게 다예요. 이걸 다 받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세무서에 사업 등록하듯이 여기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 내는 건 아니에요. 다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ACN의 멤버가 글로벌 멤버가 되는 순간 지금 말씀드린 아이템 전체를 내가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개인 프랜차이즈 스토어를 하나 내는 거죠. 지금 집집마다 쓰는 이런 아이템.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또는 뭐다 이거 다 떠나서 그냥 개인 스토어를 낸다고 칠게요. 내가 개인 사업 하나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내가 가게를 하나 낸다고 치죠. 여러분 개인 사업에 있어서 수익률이라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1억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월 1,000만 원입니다. 1억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씩 버는 일은 좋은 사업입니까? 신통치 않습니까? 좋은 사업.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일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업. 연간 수익률 120%. 이게 실감이 안 나실지도 몰라서 제가 일반적인 수익률을 좀 말씀드릴게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연간 4.2%입니다. 연간. 지금 금융상품 중에서 연간 10% 수익률이 나면 나 거기에 돈 묻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간 10% 수익률. 이분들은 감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손 안 드신 분은 묻을 돈이 없어 이런 뜻이죠. 연간 10%는요, 지금 은행 금리가 실제로 내가 돌려받는 돈이 3%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지금 하는 기준금리가 2%거든요. 그러니까 1억 맡겨도요, 한 달에 27만원 나오면 훌륭한 거예요. 1억 맡겨도. 우리나라의 30대 법인들의 세후 영업이익률인가? 그게 연간 2.68%인가 그래요. 연간. 근데 만약에 1억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이면 연간 100% 넘잖아요. 이런 사업이 혹시 꾸준히 그렇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괜찮은 사업. 그런데 그런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일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퍼센트가 같아요. 금액은 작죠. 왜 작냐? 1억이라는 리스크와 100만 원이라는 리스크가 서로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ACN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이 개인 사업 차원에서만 봐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125만 원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12만 5천 원 버는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뜰폰 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번다. 그것만 봐. 그렇게 따지면 개인 사업의 수익률로 쳐서 연간 100%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한 번 투자해서 계속 돈 나와요. 같은 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자동 반복금을 되고 꾸준한 권리소득 나오고 자 개인 사업으로만 봐도 괜찮은 수익률인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게 프랜차이즈라는 명칭을 제가 붙였어요. 자 프랜차이즈는 이게 뻗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징, 체인이 해나 나가는 거죠. 체인 사업이라고 하죠.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서 나의 가맹점으로 돼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징을 해나가면 이런 가맹점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의 가맹비를 받습니다. 하나 생길 때마다. 맥도날드가 가맹점 만들 때 가맹비 받듯이
카페베네가 가맹점 만들 때 가맹비 받듯이 나도 만듭니다. 거기는 수천만 원 받지만 나는 수만 원 받는 거예요. 규모가 작으니까. 서로 부담 없이. 그렇게 해서 가맹비 받고 또 하나는 저도 매출이 생기지만 이분들도 매출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또는 지인들의 요금을 하나씩 자신의 매출로 만들면 그 매출의 7%를 꾸준히 받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자, 이거 보세요. 전형적인 가맹적 구조예요. 카페베네 대치점, 강남점, 청담점을 만든 것과 ACN 1, 2, 3의 가맹점을 만드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1인이냐 여러 명이냐, 10억 드리느냐 100만 원 드리느냐, 커피 파느냐 요금 파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가게 앞에 지나가는 사람만 손님이 되느냐, 불특정 다수가 잠재적인 고객으로 자그마치 50억 정도 있다. 이런 차이. 그렇게 해서 이런 프랜차이즈가 가맹이 되는데, 자, 이 가맹비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120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법정 한도가 35%예요. 그 돈 43만 5천 원이 별도로 떼어집니다. 이 돈을 가맹비로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한 번씩 생길 때마다 이 돈이 나와요. 이 돈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떼어져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이렇게 떼보면 이걸 왜 다 주지 뭐하러 그걸 나눠주냐, 다 주면 할게,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한꺼번에 다 드려요? 그랬더니 그렇대. 몇 명 하시겠냐고, 그럼 가맹점 몇 개 만드시겠냐고 그랬더니 30년 하시겠대요. 30년 하시면 1,300만 원 모시겠네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로 팔자로 친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적어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배운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30년 하시지 마시고 3명만 하시고 10분의 1만 하시고 그분들을 도우십시오. 대신 금액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5만 원씩 8번으로 나누어 받는 일 한번 해보시죠. 한 방에 받지 마시고. 그랬더니 제가 3명을 소개했어요. 3명을 소개했더니 3분이 또 3명씩 소개하는 방식을 취해 3명만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4명, 5명, 10명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3명의 가맹점이 또 3명 하면 나오면 그분들이 또 3명 하면 27, 80, 200, 700, 2000, 6000으로 마구마구 늘어요. 시간은 좀 걸리죠. 그랬더니 이걸 5만 원씩 해서 8번으로 나누어 가져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5억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에게. 30명하고 1300 보실래요? 3명하고 도와서 시간은 걸리지만 5억 보실래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봐달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거든. 이분이 교수님이셨어요. 찜찜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틀 있다 전화가 왔어. 내가 그날 기분 나빠서 간 게 아니라 솔직히 충격을 받아서 갔다. 집에 와서 이 계산을 많이 해봤다. 3명도 넣어보고 4명도 넣어보고 5명도 넣어보고 6명도 넣어봤는데 뭔 이런 원리가 있냐. 6명을 넣으니까 밑에 있는 칸이 작아서 숫자가 다 기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수님이신데도 이런 배가의 원리, 네트워크의 확장성, 페이스북처럼 늘어나는 10억을 만드는데 10년도 안 걸린 이런 네트워킹의 원리를 처음 들어요. 지금은 건강에 앉아서 사업을 지금 잠깐 못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우물 파서, 땅 파서 돈 벌고, 땅 파서 돈 벌고, 본인도 교수지만, 학자지만,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 누가 피해를 볼, 자기도 다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만약에 이걸 자식한테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제일 쉽게 단 한 푼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가족이죠. 자식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나는 또 125만 원, 그 녀석도 125만 원. 나도 10% 받을 수 있고 그 녀석도 10% 받을 수 있고. 근데 내가 걔한테 알렸다는 이유로 내가 5만 원 받는 건 내가 술 한잔 사주면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대입을 해봤는데 아무도 손해를 안 보고 모두가 동일한 자격으로 모두가 동일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 강력한 타이밍을 자기가 본 것 같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뭐 이것도 찾아보시고 저것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레버리지, 리지듀얼과 레버리지가 결합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쭉 생겨가지고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들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1명, 2명, 3명, 4명 아주 사부작사부작 느는데 시간이 지나면 푹푹푹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가맹점당 30만원 정도의 매출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3명씩 알렸어요. 3명이 9명 이렇게 알려나가면 7번째 레벨까지는 지급과도 무관하게 소득을 받는데 약 10억 정도의 매출액이 생겨요. 그리고 퍼센트는 적을 때 조금 주고 많을 때 많이 줘요. 어떤 금융 전문가에게 이걸 보여줘서 복리로 드러나네요.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표현. 금융가는 또 이제 복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고정소득이 생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업을 너 이거 한번 알아볼래? 선생님 이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사장님 이거 멋진 사업 같은데 사장님 한번 알아보실래요?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얘기해서 3명이 이 사업을 해서 3명이 꾸준히 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나와서 한 달에 5천만 원이나 절반만 잡아서 2천만 원만 따박따박 나와도 이거 좋은 사업 아닙니까? 좋은 사업. 그거예요. 한번 알아보시죠. 이런 일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추천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을 잘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몰라요. 안 받아들이는 분은 수수료 사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목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은 뒤통수에다 대고 제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죠. 돈은 아무데 버는 거야. 돌아버리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땀 흘려서 수조를 벌었나요? 그분도 열심히 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해요. 똑같은 시간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방식의 차이고 툴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툴에 대한 선택권의 유연성만 부여하신다면 얼마든지 월 2, 3천만 원의 소득은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한 80만 원 쓰고요. 뭐 이거 다 요금이죠. 뻔한 겁니다. 그리고 각 아이템마다 1점, 2점, 3점씩의 요금, 이게 점수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40점 쓰는데 웬만한 집은 20점 이상은 다 있습니다. 형제자매 다 합치니까 어제 제가 파트너 한 분을 런칭을 이제 사업 소개를 이렇게 하고 그분이 등록을 하셔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 본인이 8남매, 와이프가 10남매. 처음 봤어요. 그런 대가죠. 그래서 제가 대충, 다 따지면 이거 한도 없겠어서 본인 집에서 핸드폰 사람 숫자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60명 넘지. 그럼 처갓집은 몇 명이나 돼서 글쎄 한 60명 될 거야. 다 합치면 4명, 100명이 넘네. 그럼 100명이 1인당 4만원씩만 400만원. 그 집에서요, 그 집안에서 한 달에 내는 통신요금만 500만원이 나와요. 사장님 대박이라. 500만원 그거 싹 갖고 오면 사장님 50만원 매달 들어오겠네. 좋아 죽으라고 해요. 다 친하대. 대가족일수록 서로 관계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희망에 들떠서 가셨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몇 대 의자 맞고 꼬리 팍 내리고 몇 대 의자 맞고 꼬리 팍 내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생각보다 안 쉽네. 뭐 이러면서 그게 뻔하지 뭐. 그래도 2년만 버티시라고 2년 안에 다 바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사업은요, 꾸준히 소득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요금 가맹비, 프랜차이즈 비가 있어요. 이게 주급이에요. 한 분의 가맹점이 생길 때마다 매주 주급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매달 요금,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받아봐야.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꽤 많은 성공하신 분들, 부의 감각을 가진 탁월한 분들이 저 앞에서 말한 보너스는 그냥 그거는 그렇고 나 이것 때문에 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뭐 있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성공하신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분 스피치를 좀 듣고 마칠 건데 박창근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미 석세스 TV를 가지고
기업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대형 출판사 하셨던 우리 사장님이신데요. 이 비즈니스 하셔서 지금 정말 멋지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하신 이유 짧게 소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서세스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세스 TV는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국내 베스트셀러 저자분들 콘텐츠들을 대기업의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출판사를 하나 더 운영했습니다. 1993년 리치 디보스 아미 창업자 그 책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출판사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0권 정도 책을 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쪽은 산증인이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네트워크 마케팅 고수한 책을 직접자들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아이템은 없었기에 저는 그동안 쭉 기업인으로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ACN 코리아 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서세스 TV 지식 콘텐츠를 가지고 상영하고 싶다고. 그래서 ACN 코리아 여기 와서 처음으로 ACN 코리아가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를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아름다운 사회라는 우리 출판사를 직원들한테 줬거든요. 제가. 지금 한 시장 퍼센트 70%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서세스 TV 운영하다가 그렇게 몰랐었죠. 근데 ACN 네트워크, ACN이 미국의 본사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인지 유니버 방식인지 바이너든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최고 직급자가 오홍균 사장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사장님께 오 사장님은 하이딩 최고 직급자인데 왜 그분이 이쪽으로 오셨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모든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이 안 풀려서 시간을 내서 한번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쪽은 건강보식품 아니면 화장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료는 휘발유 아니면 동입니다. 건식 아니면 화장품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50년 만에 이런 게임이 생태계가 바뀌다니 이건 엄청난 혁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바로 스타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세스 TV보다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정말 가치와 명분이 있고 또 일본 시장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 팀 쪽에는 또 와서 그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랑 평생 직인 김태훈 변호사도 있고 MBC 쪽도 계시고 아무튼 지금은 사업자 타임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저 돈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끔 부자로 될 수 있게끔 제 지식을 가지고 도와준다는데 이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호텔 하나 사고 싶고 또 와이프도 조그만 연구소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이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랑 평생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아시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는 데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도 ACN이라는 단어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여 년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영역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도 한 발 빼서 객관적으로 보던 분이 이 사업은 전혀 게임의 룰이 달라진 상태에서 내가 참여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금 거의 대부분 사업을 그냥 미선해 두시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경 없는 글로벌 커미션이 앞으로 일본이 이제 오픈되고 나머지 나라들이 쫙 차례로 오픈되면 각 나라에서 글로벌 커미션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득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즘마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월 5천 벌고 아시아에서 5억 벌자.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린 이 사업이 비록 이렇게 좀 좁은 자리에서 소개를 받으셨다 해도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와 비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일이라고 판단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누구 몇 사람 데리고 오면 끝나네 이런 정도의 사고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 아닙니다. 대신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데 내가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100%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역량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10%, 시스템의 힘 90%. 이거를 이용하시기만 하면 그 지렛대가 강력히 작동할 겁니다. 박찬조 사장 같은 분들의 스피치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의 스토리와 그분들의 재능이 이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도와드리는 좋은 자원이 될 테니까요. 용기를 내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잃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서 바로 등록하시고 스타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말씀드리면 1시부터 3시까지 비즈니스 위클리 시작됩니다.